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합과 이덕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노트북에 카메라가 고장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트북 상태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선생님 얼굴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아이패드로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생님이 노트북을 좀 고쳐서 수리를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우리 얼굴을 보고, 물론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얼른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단원은 환경과 에너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단원에서 전기 에너지 수송에 대한 내용을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각 반에서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 발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소, 특히 화력발전, 핵발전, 그리고 수력발전,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소의 장점, 단점, 그리고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 배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가정이나 학교나 공장으로 수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발전소에서 가정 및 사업장까지 원거리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력 수송을 할 것인가, 전기 에너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전력 수송 중 전압이 변하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전압이 변하는 과정. 왜냐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압하고 우리 가정에서 소비해야 되는 전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몇 볼트를 보통 사용하냐면 220볼트를 사용하게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발전소에서 220볼트를 생산해서 220볼트 그대로 전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간중간 전압이 변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이제 변압기라고 합니다. 변압기. 그래서 변압기의 특징에 대해서도 오늘은 아니지만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학습 목표는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할 수 있다. 자, 전력을 효율적,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손실 전력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전력이 손실됩니다. 전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가정까지 오는 동안 전력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가정으로 또는 공장으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가지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 목표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정리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구나,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배우겠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이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위 시간당 도선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에너지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고 있네요. 와트. 그래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전력이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전력은 보통 이제 P, 대문자 P라고 기호로 쓰게 될 거고요. 에너지는 대문자 E라고 쓸 거고, 시간은 타임, 그래서 소문자 T라고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력이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라고 했을 때 요 시간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의 값을 갖는다. 자, 이때 우리 고등학교 와서 배우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오음의 법칙은 전류와 그리고 전압과 그리고 저항 사이에 요 세 가지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낸 걸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류 I는 저항 R분의 전압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전압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얘네들을 이제 저항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전압과 전류 또는 전류와 저항 또는 전압과 저항, 이러한 세 가지 세 가지 조건들을 조금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I 제곱 R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뭐 R이라는 R 이렇게 해야 되나요? R. 자, 그 다음에 R분의 V 제곱, 이러한 세 가지 형태로 전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서 선생님이 다시 강조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공급 전력 그리고 손실 전력,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급 전력하고 손실 전력. 그래서 각각의 전력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조금 다른 형태의 요 전력 값들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수송, 전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느냐. 자, 첫 번째는 송전입니다. 송전. 보낼송 전기전, 전기전자가 있나 모르겠네요. 보낼송 전기, 그리고 배전. 나눌배? 확실하지 않아요. 나눌배가 있나? 찾아봅시다. 배전이라는 거는 좀 이제 다시 뭐 분배한다라고 했을 때 배자를 동일한 배자를 아마 쓰는 것 같은데요. 자, 송전이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합니다. 자, 변전소란 무엇이냐? 세 번째 있죠. 변전소라고 하는 것은 전력 수송 과정 중간에서 전압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전압을 바꾸는 역할. 자, 전압을 바꾸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정에서 쓰는 전압은 220V. 하지만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압은 대략 한 1만 볼트에서 2만 볼트 정도 전압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압이 다르죠.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압과 가정에서 생산하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변전소라고 합니다. 장치를 변전소라고 하지 않고요. 변전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걸 변전소라고 하고, 그 안에 이제 변압기라는 장치가 있어서 이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어쨌든 자, 송전은 이제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하고, 배전은 다시 변전소에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예를 들면 가정, 학교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까지 전력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배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력 수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송전과 배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교과서 몇 페이지에 있냐면, 교과서가 지금 앞에 있어서 교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리 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자, 선생님 깜빡해서 28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핵발전소,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세 가지 발전소고요. 여기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세 가지 발전소의 공통점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겠죠. 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때 대략 10에서 20, 요 K는 킬로라는 뜻이에요. 킬로볼트. 우리가 미터 할 때 뭐 1미터, 10m, 뭐 1km, 1mm 이런 거 얘기하죠. 킬로라는 거는 10의 3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의 3승. 그래서 10의 3승이면 1000이니까 그거를 여기다 곱해주면 10 곱하기 1000 또는 20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만 또는 2만 볼트 정도의 전압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 발전소 옆에는 바로 옆에 이렇게 변전소가 있는데 이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가 되겠어요. 초고압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1만에서 2만 볼트의 전압을 154만, 345만, 765만 또는 154kV, 345kV, 765kV로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초고압 변전소입니다. 변전소는 전압을 바꿔주는 곳이라고 했고, 이 발전소 바로 옆에 위치한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가 되겠다.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은 전압을 만들어준 다음에 첫 번째로 가는 것이 바로 1차 변전소입니다. 1차 변전소. 변전소는 전압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압을 바꿔주겠죠. 자, 345kV, 765kV의 전압을 154kV까지 낮춘다. 자, 아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소 바로 옆에 있는 초고압 변전소의 역할은 전압을 높인다. 하지만 1차 변전소는 전압을 낮춘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변전소까지.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변전소가 되겠네요. 2차 변전소까지 이렇게 발전소에서부터 전력 수송을 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송전이라고 한다. 자, 1차 변전소에서 2차 변전소로 가는 동안 아직은 전압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높은 전압이 필요한 이런 대규모 공장에는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2차 변전소에서 마찬가지 어떤 높은 전압을 써야 되는 그러한 장소, 대형 건물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렇게 고전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주고요. 자, 2차 변전소에서 다시 한번 전압을 낮춥니다. 22.9kV, 11.4kV, 6.6kV,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 킬로볼트로 이렇게 낮춰주겠죠. 그래서 전압을 낮춰준다. 자, 그럼 여기서 중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발전소 옆에 있는 이러한 변전소들은 초고압 변전소, 얘네들은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왜 전압을 높여줄까? 이 궁금증은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일단 좀 더 진행을 해봅시다. 과정을 끝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2차 변전소에서 이제 변전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 작은 우리 전봇대 있죠? 전봇대 그 철 동그란 통으로 된 원통으로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주상 변압기까지 전력 수송을 하게 되고요. 이 주상 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전압을 220V 또는 380V의 전압으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220V로 낮춰준 전압을 전력 전기 에너지들은 가정, 학교 또는 뭐 상가 뭐 이러한 곳에 보내게 되겠고요.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220V를 사용하지만 아주 작은 공장들, 대규모 공장에서는 높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소형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한 380V의 전압으로 공급을 하게 되겠죠. 뭐 상가에 뭐 아주 큰 상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 공장, 소형 공장처럼 380V의 전압을 보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여준 다음에 1차 변전소로 보내고 1차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준다. 그리고 다시 2차 변전소로 보내게 되는데 중간에 대규모 공장, 또 2차 변전소에 도착했을 때 대형 건물이나 철도로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고 2차 변전소에서 한 번 더 전압을 낮춘다. 그 다음에 가정이나 학교나 근처에 있는 주상 변압기까지 역시 전기 에너지를 전력을 수송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주상 변압기에서 220V 또는 380V로 전압을 낮춰준 다음 가정, 학교, 상가, 소형 공장으로 보낸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전력 수송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86페이지. 여러분들 교과서 옆에 있죠? 교과서랑 항상 교과서랑 그 다음에 이 자료, PPT 자료 클래스룸에 올려놨으니까요. PPT 자료, 그 다음에 학습 프린트 3개 이렇게 펼쳐놓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286페이지 전류의 열 작용. 거기 이제 니크롬선에다가 건전지를 연결한 후에 스위치를 닫기 전후의 모습을 촬영한 거예요. 여기가 스위치를 닫기 전.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로 이제 적외선 사진으로 나타낸 겁니다. 적외선 사진은 열이 발생하면 이제 약간 붉은색 계열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항이나 뭐 TV에서 본다면 이제 적외선 카메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에서는 이제 열 감지를 할 때 이런 적외선 카메라로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뭐 열이 발생하지 않네요. 니크롬선에서. 하지만 스위치를 닫았을 때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가정까지 오는 동안 전선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만약에 발전소에서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을 했는데 가정까지 100만큼 전부 오면 좋겠지만 지금 이 실험처럼 여기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즉 열 에너지로 손실되기 때문에 100의 에너지가 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구나. 즉 손실 전력이 생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우리가 최대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가정까지 거의 그대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손실 전력을 최소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 전력이란 송전선의 저항으로 인해 열이 발생해서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걸 우리가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손실 전력은 아래 나와 있는 요 수식 있죠? 손실 전력. 우리가 앞에서 전력 P는 전압 V 곱하기 전류 I인데 옴의 법칙에 의해 전류 I는 R분의 V이므로 얘네들을 좀 바꿔줄 수 있다. I 제곱 R 그리고 R분의 V 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손실 전력은 요 세 가지 전력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식 중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손실 전력을 우리가 옴의 법칙을 통해 여러 가지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R분의 V 제곱 또는 IV 이렇게 구할 순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전압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압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 손실 전력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가정까지 이렇게 보내는 동안 요 전체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전압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전선 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구간이라고 하고 두 번째 구간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간별로 전압값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구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할 때는 전압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얘가 이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요 상황에서는 전류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류 값을 갖고 있어서 이제 I 전류의 값이 들어간 I 제곱 R 전압이 없는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 전력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암기를 해두세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손실 전력을 줄인다라고 하는 결국은 얘를 줄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줄이면 되겠죠. 둘 다 줄이든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하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저항의 크기를 줄이려면 작게 하려면 저항이 작은 재료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저항이 작은 재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구리선. 자, 구리는 저항이 작습니다.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근데 구리보다 더 저항이 작은 물질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은, 그리고 금. 이런 것들로 만들면 전선이 남아나질 않겠죠. 다 잘라가겠죠. 선생님도 잘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선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가격적인 면을 따져보고 저항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현실적인 거는 현실적인 거는 이제 구리선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1학기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더 좋은 게 있죠. 뭐냐면 초전도체는 엄청납니다. 저항이 0. 언제? 임계온도. 특정한 임계온도 이하에서는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을 갖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면 100이 전부 다 100만큼의 전기가 전부 다 가정으로 오게 되는 거겠죠. 엄청납니다. 하지만 초전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임계온도를
만드는 게 어렵죠. 아직까지는 영하 뭐 한 70도 정도, 영하 뭐 100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론적으로는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하는 게 가능하지만 더 이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류의 크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작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손실되는 전력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던가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까?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한다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뭐 재료를 바꾸면 되는 거죠. 초전도체를 아직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재료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전소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뭐가 정해져 있냐면 특정한 최대 전력, 생산 전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할 수 있는 전력 값이 정해져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P가 여기 나와 있는 송전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송전 전압이 일정한데 이때 이 전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값이 이제 뭐냐면 바로 전압이 되는 겁니다. 전압. 송전 전력 송전 전력 P는 송전 전류 I 곱하기 송전 전압 V. 그래서 IV. 전류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는 얘가 변화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전압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크게 해주면 되겠죠? 크게. 왜냐면 왼쪽에 있는 항이 일정하려면 얘가 작기 위해서는 얘가 크면 되는 거니까. 숫자로 해볼까요? 6은 4 하면 안 나오죠? 4 하면 안 나옵니다. 순간 곱셈을 못하는 건 아닌데 자, 6 곱하기 1. 자, 얘가 전류라고 합시다. 얘가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를 작게 해주고 싶다. 2. 그러면 얘는 3 이렇게 높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작게 해주기 위해서는 전압을 크게 해주면 된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전압을 높이면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으로 송전한다. 자,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한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저항의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저항이 작은 재료로 송전선을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전류의 세기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된다. 그래서 송전 전압을 높여준다라는 것과 송전 전류를 작게 해준다, 송전 전류를 낮춰준다라는 말은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는 동일한 방법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송전 전압을 높여주면 송전 전류를 작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얼만큼 작아지게 될까요? 얼만큼 작아지게 되냐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송전 전압은 전압 곱하기 전류 또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 되겠죠. n배 높인다. 전압을 n배 높이면 이 송전 전압은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류가 n분의 1이 돼야겠죠. 그래야지 이 두 개 곱했을 때 1 변화가 없게 되니까. 자, 손실 전력은 그래서 송전 전류는 몇 배가 되냐면 n분의 1배가 됩니다. 송전 전압을 n배 높이면 송전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손실 전력은 그럼 어떻게 되냐? 손실 전력은 송전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죠. 그러니까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n분의 1배가 됐다면 손실 전력은 그거의 제곱인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죠. n제곱분의 1배.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n배가 증가하면 n제곱분의 1배로 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게 손실 전력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교과서 287페이지에 거기 이제 자료실이라고 하나 자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이제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 가는 송전 전압이 40만 볼트인 경우이고 나는 송전 전압이 4만 볼트인 경우 각각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 다 발전소는 400만 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동일한 발전소인 거예요. 한 번은 전압을 크게 했을 때, 한 번은 전압을 작게 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자, 위에부터 설명을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400만 와트, 전력이 400만 와트이기 때문에 공급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1만 볼트, 처음에 1만 볼트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400A 두 개를 곱하면 이제 400만 와트가 되는 거겠죠. 400만 와트. 자, 송전 전압이 4만일 경우에, 자 봅시다. 여기서 40만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40만. 여기는 4만으로 바꾼 겁니다. 즉 이건 아까 이제 뭐냐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여기 있는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압을 이제 바꿔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40만으로 높였고 여기는 4만으로 높인 겁니다. 둘 다 높이긴 했지만 이제 위가 훨씬 큰 경우죠. 40만 볼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가 10A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때 400만 와트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4만 볼트로 전압을 바꿔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100A가 되는 겁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송전 전압인 400만 와트가 돼야 되기 때문이죠. 가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손실 전력이 없다. 손실 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송전 전력 400만 와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자, 이제 오른쪽 설명을 볼게요.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10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이제 송전 전류가 정해졌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자, 전류의 제곱 곱하기 여기 이제 20ohm이라고 쓴 게 바로 이 전선의 저항이 20ohm이라는 겁니다. 전선의 저항이 20ohm이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죠. 송전선의 저항은 총 20ohm이라고 하자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전류 I 제곱 곱하기 저항 20 했더니 2000와트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2000와트. 근데 공급 전력이 400만 와트이기 때문에 결국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에서 1, 10, 100, 1000을 뺀 나머지가 이제 남는 전력이 되는 거죠. 손실된 거 빼주면 되니까. 근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400만에서 2000을 빼주면 뭐 세 발의 피다. 거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여기 약 40만 볼트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약 40만 볼트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여기 200볼트로 전압을 바꿔주면 약 2만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만 볼트로 초고압 발전소 옆에 있는 4만 볼트 변전소에서 4만 볼트로 전압을 바꿔줬을 때는 100A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100A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손실되는 전력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전선의 저항 25ohm. 그러면 이만큼 얼마인가요? 1, 10, 100, 1000, 만, 10만, 20만 와트. 20만 와트가 손실되기 때문에 아까 2000와트일 때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20만 와트 정도면 유효하다. 그래서 약 5% 정도 손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20만 와트를 뺀 나머지 38,000볼트 4만에서 38,000볼트 즉 20만 와트가 되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제 100이니까 100 곱하기 전압하면 아마 2000볼트 정도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000볼트만큼이 되는 거고 이걸 200볼트로 환산을 해주면 이제 19,000A 그러니까 전류의 손실이 일어난 겁니다. 위에서는 2만 볼트
전류가 도달했지만 전력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아래는 전력 손실이 일어나서 19,000A 공급이 되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이 차이는 바로 변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에서 40만 볼트를 해줬느냐 아니면 4만 볼트를 해줬느냐, 이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면 높은 전압으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작게 해주면 손실되는 전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손실이 일어나지 않고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은 변압기가 되겠는데요. 변압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선생님하고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1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과서 310페이지를 보면 문제 4번이 있네요.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가 송전선을 따라 가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에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 발전소에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하는 까닭은 하나가 있죠. 바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아니고 선생님이 가져온 연습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연습 문제 1번. 그림은 지금 갑자기 선생님 당황했어요. 노래가 나와서 지금 시간이 1시 45분 점심시간이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서 점심을 뭐 먹었겠지만 이제 5교시 시작하기 전을 알리는 5분 전 방송이 나오고 있네요. 끝났습니다. 갑자기 끊어졌네요, 방송이.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는 그림은 전력 수송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배전이다. 기억이 어디 있지? 기억 여기 있네. 여기 기억. 자, 앞에 송전, 뒤에 배전. 배전 맞고. 2차 변전소는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2차 변전소는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2차 변전소뿐만 아니라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전부 다 전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요.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 초고압 변전소. 얘만 전압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 변전소에서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여 전압을 바꾼다. 이건 정답인데요. 변전소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꿔줍니다. 이 변압기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발전소 A에서 B로 전력 P0를 송전전압 송전전압 V0로 송전할 때 손실되는 전력이 P라고 한다면 이번엔 전력이 A에서 B로 2P0로 송전했을 때 10V0의 전압으로 이제 송전한다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얼마인가? 뭐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첫 번째는 변전소에서 A에서 이제 B까지 전력을 송전하는 과정에서 송전 전력이 P0이다. 그럼 송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였잖아요. 근데 송전 전압까지 주어졌죠. 송전 전압이 V0이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가 이제 I가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는 전류가 I라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때 손실되는 전력이 P다.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죠. 이제 저항은 모르니까 일단 R로 놓읍시다. 이때 문제가 뭐냐? 자, 만약에 P0가 아니라 처음에 송전 전압을 2P0라고 하고 전력을 2P0라고 하고 송전 전압을 10V0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전류의 값이 바뀌겠죠? I'이라고 할까요? I'.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 I'이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때 손실되는 전력 P', 얘는
I 프라임 제곱 곱하기 R이 될 겁니다. 얘가 얼마냐 이게 문제예요. 자, 어려울 것 같지만 뭐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 거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 P0는 V0 곱하기 I가 되겠고요. 이때 P는 여기서 공급된 전류 I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만약에 2P0로 높이면 10V0로 하면 이때 I 프라임 얘가 그러면 I 프라임이 얼마가 될 거냐?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 프라임인데 P 프라임은 I 프라임 제곱 R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P의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P의 형태.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 P의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바꿔줍시다. P0는 I V0 곱하기 I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V0I는 10V0 I 프라임인데 V0 약분이 되고 5로 약분이 되고 그러므로 I 프라임은 5분의 I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원래 송전 전류보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요 P 프라임은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P 프라임은 I 프라임의 제곱, I 프라임이 5분의 I니까 25분의 I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간단히 쓰면 25분의 1 곱하기 I 제곱 R 이렇게 되는 거고 요 I 제곱 R이 P가 되는 거죠. 문제에 주어진 P.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P 프라임은 사실 이게 이제 객관식 문제였는데 이제 주관식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25분의 P가 되더라. 25분의 P. 즉 25분의 1로 손실되는 전력이 감소하더라. 왜냐면 송전 전압을 여기서 높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두 번째 단원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변압기 그리고 우리 다음 소단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의 앞부분 조금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는 선생님이 노트북을 얼른 고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